지금 보시는 이곳이 음성군 가무리에 있는 오연산 기슭에 있는 성주사지입니다. 이 일대가 골짜기 안쪽에 아늑한 곳에 있어서 성주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. 바로 이곳이 오래전에 폐사된 폐사지 전경입니다. 가운데 냇물이 흐르고 있고요. 석축과 함께 그 위에 넓은 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대지에 상당히 넓은 걸로 봐서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던 걸로 보입니다. 조선시대 신증 동궁여지 승락 또는 여지도서 이런데 바로 이곳에 있던 큰 규모의 성주사지가 실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조선 환여승람에도 이 사찰이 기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오랫동안 법등을 유지했던 걸로 보이는데요.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지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고, 지금 보시는 이 능선 위쪽에 조선 후기에도 법등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 부도 2기가 현재 남아있습니다. 이 능선 위쪽에 남아있습니다. 이 부도만 남아서 현재 이곳에 사찰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고요. 사찰이 있었던 자리는 작은 민가와 함께 주변은 다 경작지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주 날씨가 쾌청한 봄날인데요. 일부 황사 현상은 있지만 아주 햇볕이 따사롭습니다. 그리고 주변에 많은 만물들이 생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오래전부터 저도 한번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는데 길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그동안 오지 못하다가 오늘 도전을 해서 바로 고갯길을 넘어서 왔습니다. 지금은 비포장 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승용차는 불가능하고 집차 정도면 충분히 고개를 넘어서 이 절터까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음성의 성주사지입니다. 우리나라에 성주사라는 절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령에 성주사지가 있고요. 또 창원에도 성주사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음성에 있는 이 성주사도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제가 서 있는 오른편으로 아주 넓은 뜰이 있고 골짜기 안쪽이 아주 넓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사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사역의 오른쪽 능선의 끝지점에 이와 같이 부도가 세워져 있습니다. 현재 앞뒤로 2개가 세워져 있는데요. 이와 같이 이런 부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사찰이 바로 이 부도가 세워질 당시까지 운영이 됐었다, 법등이 유지되고 있었다, 이런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터만 남아있어도 이런 부도가 남아있으면 그 사찰의 연역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인터넷이나 말로만 듣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데요. 먼저 능선 끝지점에 있는 이 부도는 석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하부에 연화문이 새겨진 사각형 대석 위에 이와 같이 아주 큰 석종을 올렸고, 그리고 그 상부에 보시면 독특한 형태의 큰 보주를 올렸습니다. 보통은 이 표면에 연화문을 이렇게 새기는데 연화문을 새기지 않고 그냥 동그란 형태로 아주 간단하지만 정연한 그런 취석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대석, 연화대석 상면에 사각형 괴임이 한 단 있습니다. 1단에 사각형 괴임이 있는데, 사각형 괴임이라는 것은 그 위쪽에 사각형 석조물이 결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현재는 이렇게 원형이 올라가 있죠. 보통 원형이면 원형의 괴임단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의 구조물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. 아마 어느 시기에 훼손되거나 붕괴되니까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복원을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, 최근 자료에 의하면 또 이 석종이 이 능선 아래쪽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이 그 능선 아래쪽에 있는 것을 올려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재현을 해 놓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현재 명문은 남아있지 않고요. 또 전체적인 조형 기법이나 양식으로 봐서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전형적인 그런 석종형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좀 주목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네요. 그리고 이곳에 이와 같이
규모는 작지만 아주 독특한 형태의 탑신석, 그러니까 사각 석주 형태로 마련한 그런 승탑이 하나 있습니다. 이제 주변에 잡석을 이렇게 쌓아 놨는데요. 뭐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쌓은 걸로 보입니다. 그 잡석 안쪽에 연화대석이 있는 사각형 대석이 있고요. 그 위에 작은 사각형 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탑신석과 맞아 떨어집니다. 이 탑신석은 사각형 석주 형태인데요. 그렇게 높게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. 보통은 기단부에 어느 정도 높이를 유지한 그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이 사각형 석주형을 올립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석종에 있는 저 연화대석이 하부에 있는 하대석이었을 거고, 그리고 중대석이 있었을 거고, 그리고 이제 이 상대석이 놓이고, 그 다음에 탑신석, 옥계석, 뭐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. 원래 모습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저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현재 이 탑신석의 높이는 대략적으로 높이를 보니까 한 70, 69cm 정도 되네요.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. 한 변의 길이가 현재 42.5cm.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탑신석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모서리마다 아주 독특하게 연주문을 장식했다는 겁니다. 이쪽은 다르게 서로 이렇게 줄문양을 장식을 했고요. 또 이쪽도 뭐 줄문양을 장식을 했네요. 무언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했습니다. 동시에 이 탑신석에 명문을 새겼습니다. 현재 한 면, 두 면, 세 면 이렇게 명문을 새겼네요. 이쪽 한 면은 명문을 새긴 것 같기도 하고 새긴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뭐 그 흔적들은 있지만 명문은 보이지 않습니다. 현재 세 면에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. 보면 이쪽 면에는 현재 이쪽 왼쪽 편에 명문이 남아 있는데요. 뭐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법제 원당? 법제 원상인지 원당인지 하여간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. 차후에 명확하게 사진을 찍고 탁분을 해서 판독을 한번 명확히 해봐야 정확하게 글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법제자, 그러니까 이 주인공 스님의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또 이쪽에도 그리고 뭐라고 썼습니다. 잘 보이지 않네요. 이럴 경우에 이제 이런 불빛을 활용하면 좀 잘 보이는데요. 여기 보니까 상이네요. 상. 법제 원상. 법제 원상. 그리고 여기는 제만 썼네. 잘 보이지 않네요. 제자. 그러니까 법제자인 원상과 제자인 자 모시기가 생겼고, 여기에 유람대사 경림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도의 주인공이 유람대사, 그리고 경림이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? 호를 가진, 그러니까 당호는 유람당이고 그 다음에 본명은 경림이, 그런 스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쪽에는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건룡 19년 12월 이렇게 새겼습니다. 건룡 19년에 이 부도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명확하게 주인공, 그 다음에 누가 후원해서 세웠는지, 후원자, 그리고 그 다음에 건립 시기,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도가 어떤 기준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. 옥계석은 조선 후기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처마면을 아주 두툼하게 해서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고, 이 마루부, 그 다음에 용마루, 우진각 지붕 형태를 번안을 했는데요. 마루부를 아주 두툼하게 높게 처리를 했고요. 또 이 용마루도 아주 두툼하게 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낙수면도 기와등이나 기와골을 표현한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단을 두어서 표현을 했네요. 어쨌든 낙수의 어떤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. 이와 같이 이런 두툼한, 둔중한 이런 옥계석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두 부도 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주인공은 알 수 없고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유람당 대사가 이 사찰에 머물면서 조선 후기의 수행과 법 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주사가 조선 후기까지도
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 후기까지도 법등이 유지되었고, 조선 후기에 이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불교 신앙에 의해서 이 사찰에 와서 무언가를 빌고 또 염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조선 후기에 이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유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